잘 모르겠더라고요. 글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또 힘든 질문인데. 그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이거 참 난감한 질문이구나 하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덕분에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몰라요. 어떻게 사로잡는지 저도 몰라요. 저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글쎄요, 참 음악이 왜 우리의 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음악가의 입장에서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난 음악을 왜 듣지? 난 왜 가요를 듣는 거지? 그런 의문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의문이면 좋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걸 듣지? 그 정도. 음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음악은 어떻게 이들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 답을 찾았을까요? 그 어떤 선들이 만들어내는 그 무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미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음악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음악 듣다가 눈물을 흘리거든요. 이게 무슨 짓인가.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등에 업으시고 집안일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막내라서.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시곤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 등의 편안함과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와 엄마가 흥얼거리는 콧노래의 그 진동과 이런 것이 엄마의 몸통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제게는 그게 음악이에요. 어떤 대상을 놓고 감명을 받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던 느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가사를 잘 몰라도 팝송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사탕이나 맛있는 음식처럼 어떤 생리적인 쾌감을 준다? 볼 수가 없어요. 맛도 없습니다. 냄새도 없고. 오로지 상상으로. 그러니까 spiritual language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형태의 언어거든요. 시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소설보다도 빨라요. 그리고 영화보다 수백 번 반복을 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Is that you? That's my sister. I hear. She can hear everything. That's bad. Okay. 이제 왜 해야 될지 이게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하려면 뭔가 거기에 제가 매력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이 음악처럼 사람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상하잖아요. 그 소리로 이루어지는 아주 그 디테일한 것들인데 거기에 이야기가 있고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음악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벗어나서 그 딴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두 세상에서 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보통 그 사는 그 세상이 있고 이제 연주 시작하면 그건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다. 너무 뭐 음악이 당연한 걸로. 음악? 뭐 꽂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흔해요. 울림이 뽕 차고 뽕뽕 이 정도. 자기 자신이 감명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이제 연주자라는 건 항상 상대편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그 시작은 그럴 만한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오선지에 옮겨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테크닉이 필요하더라고요. 나는 100이라는 소리를 상상을 했는데 30대는 연습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소리야? 난 이 소리가 아니었는데 100을 생각했는데 한 4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한 사람은 자기의 느낌을 발산을 하고 자기의 감정을 전하는 말 그대로 연주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뒤에서 그 연주를 조절을 해주는 사람이겠죠. 거기에 저런 게 조금 확실하게
다시 한번 6.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서 이제 그 어떻게 해석할 적에 이제 그 뭐가 더 필요하고 어떻게 어떤 지금 내가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보인다는 걸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든 일 중에 하나죠. 연극을 보러 갔는데 연극 배우가 너무 감정에 몰입해서 우는 연기를 하는데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는 울면서 하는 대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관객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관객들은 이 배우가 슬퍼서 우는 모습을 보는 거지 그 배우로 인해서 자기가 슬퍼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들리거든. 그래서 조금 더 거기 세븐 한번 다시 좀 해봐. somehow. 음악이 좀 엉성하거나 그 뭐라 그럴까 허술할 수는 있어도 아무런 선입견이나 자기 고집이 없는 상태. 연주자들끼리 서로 완벽하게 반응하는 순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음악만 팔리더라고요. 그때가 늦어지면 내 마음도 다시는 찾을 수 없어요. 생각하면 무엇하나 후회한들 무엇하나 모두 지난 날이야. 사랑은 이렇게 지나고 그 모두가 그렇게 하지를 말라고 난 내 사인에도 갈 수 없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소문이 나네.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그날 어떤 연주자를 어떤 상태로 만났는가가 제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연주자가 상태가 안 좋으면 음악이 그냥 어그러지는 거죠. 제 의사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연주자의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날. 영감이 떠오르세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곡을 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작곡의 고유 스킬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느냐. 눈 뜨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작업해보고 걸으면서 고민하고 뭐 맥주 마시면서 들려오는 음악에 한번 영감 받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빠빠빠빠빰 또또또또또또또ጧ 가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들께서 많은 그 그림을 그렇게 많이 감상을 하고 많은 여행을 다니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시를 읽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저는 이제 그거를 감정 은행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거기에 많이 저축을 시키는 거겠죠. 근데 계속 영감을 갖다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내 자체 감성 유지,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운동인으로서의 자기관리죠. 운동선수들이 칼로리 조절을 하고 저는 칼로리 조절에 실패했습니다만 그거는 굉장히 고생스러울 때가 많죠. 그래서 악기 할 때는 지도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왜 연습하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그랬어요. 거의 매일매일이었어요. 매일 곡을 쓰고 만들고. 근데 그 일이 좋았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소프라노 김영민 선생이 계세요. 자장가를 녹음을 했어요. CD를 냈어요. 처녀 때거든요. 애기 낳고 나서 한 1년 되더니 원장님 편곡 다시 해주세요. 왜요? 아, 처녀 때 부른 자장가 엉터리예요. 엄마가 되니까 그렇게 불러서는 그게 연륜이라는 거죠. 그 옛날에 무술 할 때 보면은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부터 고수잖아요. 항상. 그 왜 그러냐면 공력이 많아서 그래요. 오랜 동안 쌓여있기 때문에 몸으로. 그 우리가 뭐든지 노래도 이게 무공이나 마찬가지예요. 몸으로 하는 것이니까. 떨리는 목소리 말을 붙여오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가는데. 몸으로 계속해서 익히질 않으면은 자기가 뭘 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못하게 된다고 점점. 제가 노래를 해놓고 이제 뭐 TV 출연한다든지 하면 이제 그 모니터를 해보면 그래 옛날보다는 감정 표현에 이렇게 좀 나아졌구나. 사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노래든 미술이든 문학이든 더 깊어지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걸어 눈을 뜨고 걸어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거리마다 물결이 거리마다 발길이 휩쓸고 지나가 허황한 거리에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제가 45세 낭만의 대화를 만들었는데 27에 내 맘 깔고 술래를 불렀다가 45세 했으니까 90쯤이면 정말 기아창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연주자가 연주자 자신의 마음에 쏙 들게 최상의 연주를 했다고 해서 그 연주가 청중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 내 생애 최고의 연주다 이런 연주를 하고 나서 평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은 정말 최악의 연주였어.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수가 있을까 했는데 무거운 걸음으로 공연장을 빠져나오는데 어느 청중 한 분이 다가와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또 청중들이 생각하는 차원하고 또 받아들이는 거하고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찾는 것도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흔히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곡이 발표가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게 아니다. 제가 작곡을 해보니까요, 작곡해서 내놓으면요, 그건 내게 아니더라고. 심지어는 그 가수의 곡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거일 때는 녹음실에서 니들이 작업하는 순간 그때뿐이다. 만들어서 세상에 너의 이름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그 음악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걸 듣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들었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감동을 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은 좀 걱정이 되겠죠. 그런 정말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뭐 좀 막막하고 그렇긴 하지만 최소한 저랑 비슷한 사람이 그래도 세상에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과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을 한다고 해도 그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어떤 감동을 주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예술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끝나려고 해. 누구야 무슨 잘못인지. 세상에 끝나려고 해. 이 노래가 끝날 때쯤에 아무도 너와 나도 세상도 아무도 없겠지. 너도 나도 세상도 아무도 없겠지. 아직 미안하다면 하지 못해 미안해요. 아직 미쳤다 알지 못한 내가 쉬워요. 저는 요즘 참 많이 슬퍼요. 그 슬픈 감정이 한 적어도 20년은 됐어요. 그게 어렸을 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음악이 좋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숨소리나 이런 것들이 좋고 멜로디가 좋고 아니면 그 반주 사운드가 좋고 기타 치는 그 소리들이 좋아서 음악에 미친 듯이 했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음악이 감동으로 안 오더라고요. 그게 음악을 분석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그거를 어떤 숫자 노름으로 계산하고 감동을 못 주고 그렇게 하면서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한다고 하는 제 모습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그러니까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말은 쉽지만 쉽지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있고 당장 내일도 내 곡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순간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에 어떻게 음악 시작했는지 모든 것을 빨개벗고 내 자신을 들여다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나한테 굉장히 어떤 상처처럼 됐어요. 왜 나는 저 사람들을 광분하게, 흥분하게 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음악은 너무 지적인가? 이건 록 음악이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의 삶에 정답이란 없는 것, 오랫동안 꿈꿔온 사랑이 다를 수도 있겠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음악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라는 점에서 더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팔리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팔리는지 알면 제가 어떻게든 그렇게 하겠죠. 대중들한테 내가 대중들을 안다. 그리고 대중 히트 공식을 안다 하고 내놓은 작품은 100% 망한다. 잠깐 동안의 히트는 있을 수 있어도 며칠 안 갑니다. 제가 볼 때. 예전에도 사실은 히트곡 공식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놓으면 히트라니까. 그래서 요건 무조건 히트예요 라고 내놓은 곡들이, 망한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경험치죠. 이렇게 공사장 가보면은 그런 중장비들이 새벽같이 일을 해요. 새벽같이 나오면 그 굉음을 하면서 덜커덩 둔중한 그 소리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고된 노동같이 보였어요. 우리 가요를 35년이나 지금 음악을 하면서 노동이긴 노동인데 얼마나 이게 허약한 노동인가 하는 걸, 음악이 얼마나 허약한 노동인가.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엄청난 노동입니다.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 싶었고요. 음정이 맞아요, 코러스를 하지. 알겠습니다. 안 맞아요. 네. 그냥 할래요. 네. 코러스 할 거 있어? 인생 별거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목소리 버튼 다 눌러주세요. 다 눌렀습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인생 그거 별거 아니에요. 서로 아껴주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동물들 학대하지 말아요. 자연을 훼손하지 마세요. 우리는 곧 떠날 몸이에요.
알타미라 동굴하고 그 이제 그 근처에서 발견된 그 동굴화에 대해서 생생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막 쓰잖아요. 손으로 그렸던 나무로 그렸던 하여간 찍어서 뭘 바랬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절박한 욕망, 그게 너무너무 뭉클한 거예요. 뭘 그리고 싶다라는 욕망. 그 순간 음악과 같이 공유할 때는 외롭다거나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언어에 묶여 있진 않죠. 음악가라는 건 음악밖에 모르고 살아야 돼요. 욕심이라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제가 해야 될 어떤 사명이라 그럴까요? 죽을 때까지. 결과는 아름답게. 아름다운 선율이건 거지 같은 소리건 간에 그러고 싶은 거. 음악이라는 형태로 소리의 배열로 이렇게 매력적인 게 어디 있나 라는 생각.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뭐 여기에서 무슨 부경화를 누리지 못할지언정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이건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제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느냐, 어떤 느낌을 받았든지 간에 청중들이 저 사람이 하는 말에 공감을 했고 또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남아졌느냐. 진짜 가수로서 그렇게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별짓을 다 해지요. 다른 게 힘들지 않아요. 솔직한 건 모르는 채로 모르는 걸 토로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나 모르겠어요 그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방책은 솔직 같아요. 솔직한 거. 그러니까 슬픈 곡을 갖다 전달하고 싶으면 내 스스로가 슬퍼야 되는 거죠. 그 속에 대중은 없죠. 그 작업 하는 순간에는 나와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이 진실되고 진정성이 있을 때 대중들한테 다가갔을 때 그게 감동으로 오는 것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명연주가 나올 수 없고 그 기가 막힌 곡들을 쓰신 그분들의 음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지 않아요. 딴 사람들 설득시키려고 하면 우선 자기 자신이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확신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확신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오만이라든가 그러니까 그하고는 또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자기가 뭐 내가 하는 게 뭐 내가 제최고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제 자신이 음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악이라는 세계 안에 그냥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되는 저 같은 마음으로 음악을 듣진 않잖아요. 컴퓨터를 하고 음악을 들으시고 물론 헤드폰을 끼고 음악에 집중해서 듣는 분들은 조금 더 15% 다가갈 수 있겠지만 거의 모든 대중분들은 음악이 더 이상 내 취미생활 1위가 아니죠. 좋은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좋다더라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것.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음악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음악이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감동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름다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제 이름을 내놓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저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이 생물체로서 저보다는 제 이름이 하루나 이틀이라도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론 글쎄 딱 한국이라고 하기 정말 힘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하는 작곡가는 존경하는 작곡가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 곡을 연주하게 될 것 같고요. 나는 바하의 B단조 미사. 메시아 아니면 브루크너.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거부했다가 다시 결국에는 그 운명을 딛고 일어나는 그 과정이 가장 잘 표현된 곡은 사실은 운명교향곡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운명교향곡을 지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0년간 음악 하나 만들고 죽기 이게 소망이거든요. 그 곡이 한 곡이 있다면 그 곡이겠죠.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지막 앨범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발 매력적인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 같은 거죠. 우리가 아무래도 여기서 살면서 땅에서 살면서 하늘 쳐다보고 항상 살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뭐 길도 어떤 확실치 않고. 근데 길을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날르기 시작하는 느낌으로 그 연주하게 돼요. 그런 음악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거기 가기를 원하니까 그 음악을 타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브루클린 아니면 메시아 하겠어요. 음악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는가? 그건 아마도 음악을 만든 사람의 꿈, 연주한 사람의 진심, 그리고 듣는 우리의 마음. 이것들이 공명하는 순간 일어나는 짜릿함입니다.
그 짜릿함 덕에 음악이 살아있고 우리는 감동을 얻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Thank you.